네, 이번 시간에는 양자회로를 사용한 유한체에서의 곱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논문은 저번 세미나 때 살짝 봤었던 논문이고, 오른쪽이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입니다. 그 19년도 오른쪽 논문에서 이제 15년도에 대한 논문을 이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참고하는데, 이게 뒷부분의 결과부터 보시면은 요 7번 레퍼런스가 앞서 봤던 15년도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어리 이번 19년도 이번에 논문 리뷰하는 거고, 요 9번 레퍼런스는 비슷한 다른 방법의 설계인데, 기존의 15년도 이 7번 논문에서도 비교 자료를 이 9번 논문으로 사용했는데, 이번 19년도 논문은 이제 앞선 두 개를 다 가져와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번 논문, 그 앞서 15년도 논문이랑만 비교해 보면은 이번 19년도 논문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회로가 네, 이제 15년도 그 7번 논문에 비교해서 시납 게이트는 조금 더 증가합니다. 하지만 큐빗 수가 오른쪽 거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납 게이트는 올라가긴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오른쪽 큐빗을 보면은 네, 훨씬 더 적은 수의 큐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논문의 앞쪽을 보면은 퀀텀 백그라운드에서 양자 게이트에 대한 기본 설명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시납 게이트는 덧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에는 밑에서의 B가 올라와서 A 플러스 B가 출력되고 B는 그대로 B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표기할 때 C낫 이렇게 괄호하고 A, B가 돼 있으면 앞선 A에는 B와 더한 A 플러스 B가 나오고 B는 그대로 B가 출력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토폴리 게이트인데 인풋이 A, B, C 세 개로 주어지고 A, B가 둘 다 1일 때만 C의 값을 바꾸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C가 이제 연산되는 장소이고 C에다가 A 곱하기 B의 값을 XOR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폴리 A, B, C를 하면 이 두 개가 인풋이, 네, 세 개 다 인풋이긴 한데 A, B는 그대로 출력되고 C에다가 A와 B를 곱한 값을 더해주는 곱셈 역할을 하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압 게이트인데 인풋이 A, B가 들어가면 이제 아래와 위를 바꿔줘서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되는 간단한 게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기초 몇 가지 연산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신들이 제안하는 최종 회로에 앞서 설명한 연산 회로들을 섞어서 설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연산 회로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것이 모듈러 시프트 연산 회로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2의 10승의 유한체가 있을 때 최고 요 지수승이 x의 9승인 이러한 유한체상의 다항식이 있을 때 그 시프트 연산, 즉 x를 곱하면은 시프트가 한 번 일어나는 거고 x제곱은 두 번. 이런 식의 연산을 진행하고 모듈러도 연산해주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체상의 모듈러 mx를 정의해야 되는데 요 이그젬플에서는 1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x의 10승을 사용합니다. 즉 x의 9승이 넘는 x 10승이 발생했을 때 x 3승 더하기 1로 치환해주는 그런 모듈러 m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올 방식이고 x를 곱했을 때 요 G0가 x 1차식의 1승의 코피션트가 되니까 G0x 그리고 뭐 G1x는 이제 x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면서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원래 G의 8에 X의 9승 같은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G의 8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럼 G의 9에 X의 10승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모듈러 리덕션이 진행돼가지고 G9에다가 X 10승이 X의 3승 플러스 1로 치환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요 앞서 G9로 채워지고 요 X의 3승에 대한 코에피션트 개수가 G2와 G9가 더해진 다음과 같은 요 HX, 다항식 HX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로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요 H0가 이제 상수항 부분이니까 G9가 그대로 출력되고 요 X의 3승 부분인 H3은 G2와 요 G9가 더해지는 요 시납 게이트를 하나 사용해서 H3, 요 G2 플러스 G9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요 앞서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도 보시면은 H9에 대한 자리인데 H9는 G8이 그대로 감으로써 이게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모듈러 시프트 회로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연산 회로는 어떠한 인풋 방식 gx가 있을 때 이 정해진 방식 fx와 곱해지고 정해진 모듈러 방식 mx와 연산이 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고정된 값이고 인풋 g는 이제 자신의 인풋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해진 식이 fx라 하고 이 모듈러는 mx라고 하겠습니다. 이 fx와 mx가 정해져 있을 때 위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fx와 mx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 LUP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행렬 하나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P와 L, U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고 요 분해한 요 P, L, U를 통해서 위에 서킷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곱 fx와 mx가 있을 때 어떻게 PLU로 분해되는지는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고 분해되었을 때 어떻게 회로로 바꿔지는지만 우선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요 fx와 mx가 고정되어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이 디커버지션이 이루어지고 회로로 연결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U 행렬에 대한 회로부터 구성하게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행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각은 이제 111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가 1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행에 대한 인풋과 이 세 번째를 그냥 시납 게이트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이 두 번째 행에 대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1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시납 게이트를 통과시켜주고 두 번째와 이 네 번째도 시납 게이트를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U에 대한 부분은 수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 행렬에 대한 시납 게이트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제 첫 번째 행부터 접근했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마지막 행부터 접근합니다. 보시면은 이 대각 행렬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시납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시납 게이트를 구성해 주고 그 다음 1이 있는 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시납 게이트를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L이 되고 마지막으로 요 순혈 행렬 인버스 P의 인버스 1에 대한 요 행렬을 보시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바뀌는 행렬이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수합해 줌으로써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서킷으로 옮기면은 input gx가 있을 때 이 fx는 정해져 있고 이 모듈러 mx를 수행해주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1에서 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해드린 과정이 여기가 이제 U, L, 그리고 여기가 이제 P의 인버스 1을 수행하는 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또 표현한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 1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논문에서 이제 알고리즘 1, 2, 3, 3까지 설명하고 마지막 자신들이 제안하는 알고리즘 4에서 앞선 그 연산 회로들을 조합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회로 알고리즘 4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1까지 살펴보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1에 대한 설명인데 그 모듈러 MX가 있을 때 어떤 MX가 선택되어야 그 게이트 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코에피시언트 개수가 1인 개수가 적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즉 그냥 이런 것들이 다 1이 아니라 0이면 좋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높은 지수가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아까 x의 10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1이 모듈러 mx였는데 네, 요 수가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1이 개수가 많고 지수승도 두 번째 지수가 높으면 시나케이트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지수승이 작아지면 또 시나케이트가 많이 적어지고 네, 이렇게 1의 개수도 적고 두 번째로 큰 지수가 3밖에 안 되는 이런 MX는 다음과 같이 적은 수의 시낫게이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밑에는 클래식 메갤리스에 대한 파라미터인데 클래식 메갤리스에서는 그 모듈러 식이 두 개밖에 안 쓰이는데 네, 최적화된 방식으로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방식 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곱을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퀀텀 스콜북 멀티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카라추바를 이용한 곱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건 이 두 번째 카라추바라고 해서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은 얼마 있지도 않고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시면은 이제 카라추바 곱슬 하는 건데 저번 세미나에 했던 거와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fx와 gx의 곱을 하겠다는 거고 fx와 gx가 사이즈는 이제 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값이 저장될 hx는 곱하기 2한 사이즈 2n의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살펴보면은 이 h에다가 인풋 값 두 개를 곱한 값을 더함으로써 네, 곱셈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라추바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 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input f와 g를 곱한다 했을 때 각 폴리노미얼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K승이 이렇게 xK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이제 1부터 이제 n-1승까지 존재한다면 그 K 전 승에 대한 코에피션트들은 F0 그리고 K 그 이후의 공간에 대한 개수들은 F1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K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G도 똑같이 K보다 작은 지수들에 대한 코에피션트는 G0 그리고 X 요 K부터 그 나머지 뒤까지는 G1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는 이제 F와 G가 곧 셈이 되었을 때 요 K 공간만큼들의 코에피션트를 넣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카라추바 곱해서 이제 F0와 G0를 곱한 알파 값도 쓰이고 F1과 G1이 곱한 베타 값도 쓰이고 마지막으로 감마로 이제 F0 더하기 F1 곱하기 G0 더하기 G1 곱해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했을 때 카라추바 곱을 통해서 H 더하기 FG는 요 상수항은 이제 알파 더해졌고 그 X의 K승에 대한 개수들은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구성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X의 EK승에 대한 개수는 베타로 적으면 카라추바 이게 카라추바 곱셈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로들과 비교할 때 요 아래 두 개의 식들이 쓰이는데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돼서 한번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도 앞에 F와 G를 나눈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알파를 먼저 나누면은 알파는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 X의 K승입니다. 베타도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식을 바로 아래 식으로 바꾸려면 이제 H와 상수항 부분 그 앞부분이기 때문에 알파 제로만 남아서 H 제로 더하기 알파 제로로 X의 K가 없는 맨 앞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파1은 이제 X의 K승에 대한 개수이기 때문에 H1은 원래 있던 수고 H1 더하기 알파 제로가 그 X의 K승 개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 제로가 아니라 이 알파1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제로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이 뒷부분 요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들어왔는데 알파가 이제 또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 xk이기 때문에 요 앞에 알파 제로 부분이 xk와 곱해지면서 알파 제로 부분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도 똑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베타 제로 부분이 xk 승과 곱해져 베타 제로가 들어오고 감마 부분도 똑같이 감마 제로 부분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x의 2k 승을 보시면은 요 가로 안에 이제 알파1, 베타1, 감마1은 xk승의 개수이기 때문에 xk승과 또 곱해지면 요 x의 2k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1 그대로 들어가고 요 베타1도 들어가고 감마1도 들어가고 요 베타0는 이제 어디서 들어왔냐면 요 마지막 부분에서 얘는 또 이제 베타0이기 때문에 베타0가 들어옴으로써 요 H2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는 이제 또 베타0 더하기 베타1 x의 k승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베타1 부분만 x의 3k가 됨으로써 이 h3 부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이 위의 식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나 살펴보았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을 세 번째 요 식으로 다시 또 표현해서 쓰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회로 할 때 이 부분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면은 위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 제로를 알파를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 sk로 바꿔주고 뭐 얘도 똑같이 뭐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 sk 얘는 이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의 k로 분해한 다음에 이 앞에 것들과 곱해주면은 위의 결과와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좁아서 다 해보긴 좀 그렇고 요 x의 3k 부분만 우선 살펴보면 x의 k 곱하기 1 플러스 xk니까 이 부분만 남고 얘도 이제 이 부분만 있기 때문에 베타 1만 이렇게 위처럼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다 더하면은 이제 위의 식이 나옵니다. 알파 제로도 이제 여기다가 요걸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로만
그 x의 k승의 개수가 아닌 지수승 부분에 속하니까 h0 더하기 알파 제로는 얘네 둘이 곱한 것만 남아서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선 카라추바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논문에서의 핵심 연산 중 하나인 알고리즘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1 xk인데 이게 뭐냐면 인풋 fx와 gx가 있을 때 두 개 곱하고 1 더하기 x의 k승까지 곱해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뭐 h는 이제 값이 담길 공간 C라고 보시면 되고 A와 B에 이제 F와 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네, C는 이제 H0 더하기 H1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K만큼 공간이 있고 이 부분도 K만큼 공간 여기는 이제 그 최상위 지수들에 대한 코에피션트들이 담기는 공간이어서 뭐 2K에서 끝날 때까지 마지막 부분까지에 대한 공간인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L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K만큼 공간, 얘도 K만큼, 그리고 얘는 이제 요만큼 L-1 공간만큼 할당돼서 H0, H1, H2가 세팅돼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을 살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시나케이트를 두 개 통과시키는데 이 부분이 이제 H2고 얘가 이제 H1입니다. 또 H2가 L-1만큼이니까 이 L-1만큼을 요 기존 H1에 더하겠다는 시나케이트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H1이 H1 더하기 H2가 되고 H2는 그대로고 뭐 H0도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인의 시너게이트를 살펴보시면 얘가 이제 덧셈을 할 원소가 되는데 얘는 이제 요 H1 더하기 H2를 요 H0에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인 후에는 H0가 다음과 같이 바뀌고 얘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네 번째 라인에 처음 보는 이제 K멀트가 나오는데 이 멀티1 xk와 달리 얘는 그냥 f와 g를 곱하는 회로입니다. 얘가 이제 알고리즘 3가 K멀티인데 보면 알고리즘 3에서 알고리즘 2를 쓰고 알고리즘 2에서도 3를 써서 네, 우선은 이게 f와 g를 곱하는 회로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 좋게 A는 이제 F가 담긴 공간이고 0부터 n-1, 즉 전부를 다 담은 F와 요 B도 G를 전부 다 담은 G를 곱해서 요 C 요 부분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부터 끝까지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F 곱하기 G는 앞서 카라추바를 분해한 것과 똑같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요 K승만큼 앞부분은 이제 이 넓은 공간 중에 요 부분에 남기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공간에는 FG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 L-1 공간에는 요 X의 K승에 해당하는 뒷부분 큰 지수승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2 더하기 FG의 1으로 연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라인도 계산이 끝났고 다섯 번째를 이제 보면은 첫 번째 공간에 두 번째 공간을 더하는 건데 그러면 요 H0 더하기 H1 더하기 H2에 이 오른쪽 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H1, 2가 사라지고 H0와 FG0만 남은 값이 대입되고 나머진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섯 번째까지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시면은 네, 이 마지막 공간에 있는 값들을 두 번째 공간에 더한다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값을 여기에다 더하는 거니까 h2는 사라지고 네, h1 더하기 fg0 그리고 fg1이 더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이 끝나서 네, 이렇게 세팅되었을 때 이렇게 h0와 fg0, g0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h1, h2, h3를 구성하면은 f 곱하기 g 그리고 1 플러스 x의 k승을 연산한 결과와 동일하다 라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만 본 것 같은데 이 else 부분은 이제 그 카라추바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 부분이 되면은 네, 이렇게 수행된다는 거로 네, 그냥 간단하게 따라가시면 그냥 곱셈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온 게 어떻게 이거랑 똑같냐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써놓는데 h0를 여기서 구한 거로 넣고 h1은 얘를 넣고 h2는 이제 얘를 넣음으로써 얘가 얘랑 똑같다가 도출되는 것을 이 오른쪽 메모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면은 이 왼쪽 식과 이 오른쪽 식이 다른 부분이 보시면은 우선 상수항 쪽에서 보면 fg0가 여기엔 없고 그리고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그리고 얘에 대한 것만 빼서 쓴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빼면은 이제 h0 더하기 h1 x의 k승, h2의 x의 k승 이 세 부분을 완성할 수 있고 얘네들을 빼서 이제 계산하면 얘네가 이 오른쪽 부분이 fg 더하기 fg의 xk승을 구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괄호들을 다 풀어서 밑에 써놨고 f0, g0는 이제 f1, g1, xk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면 fg가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카라추바식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fg가 나오고 얘는 이제 fg에다가 x의 k승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 동그라미 쓴 4개들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요 오른쪽 동그라미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고 얘는 이제 또 fg로 한번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희가 회로로 만든 요 특이한 개수들로 구성된 애들이 h 더하기 요 1 더하기 xk fg를 한 결과와 똑같구나 즉 요 회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요 알고리즘 2 멀티1 xk 회로는 요 4n-2의 cnat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n이 그러니까 1이면은 이 else 부분부터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cnat 게이트가 2개 필요한 4n-2니까 2가 되고 뭐 n이 2이면은 이게 한 번 수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행되니까 6번의 cnat 게이트 이런 식으로 4n-2의 cnat 게이트 여기가 n이 cnat이 4개니까 4n 요거는 2번 쓰니까 그러니까 4n-2의 cnat 게이트가 필요하고 요 depth 4당 한 번에 알고리즘 3 호출이 써 있는데 depth 4가 이 부분입니다. 이 depth 4마다 k멀트가 알고리즘 뒤에 설명드릴 알고리즘 3인데 즉 depth 4당 한 번에 요 n 곱하기 n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3를 호출한다 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멀티1 xk에 대한
회로와 연산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3, 이 K-멀티에 대한 연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앞서와 달리 인풋이 F, G가 있을 때 그냥 F와 G를 곱해서 H에 넣어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C와 H가 상응하고 A에는 F가 들어가고 B에는 G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앞에 것과 다른 점이 얘는 이제 여기 윗부분 파라미터 쪽을 보면은 K는 2분의 N입니다. 즉 카라추바 할 때처럼 그 F에 대해서 이렇게 K만큼 나누고 절반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고 얘는 이제 보시면은 N은 K거나 N은 K-1입니다. 즉 곱하는 거에 대한 규모가 요 F 곱하기 G, 즉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카라추바 곱슬 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그대로 C는 네, 연산 결과인 C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라인에 H3까지 세팅을 하고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산을 살펴보면은 이 앞에서 알고리즘 2인 멀티1 X의 K를 하는데 인풋 값으로 F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 이제 F는 F0 더하기 F1 XK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앞에 K만큼만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F0가 인풋이 되고 B도 똑같이 G0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멀티1 XK 연산을 수행하는데 인풋이 F0와 G0입니다. 그리고 그 연산 결과를 C 0부터 3K-2에 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F0와 G0가 요 멀티1 XK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는 요 앞선 회로 테이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에 대한 연산 결과가 이제 C는 H 더하기 F 곱하기 G에 플러스 XK 이거를 하는 건데 이제 인풋이 F가 아니라 F0인 거고 G가 아니라 G0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전에 F0 곱하기 G0를 카라추바에서 알파로 표현하기 때문에 네, FG가 아니라 알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이렇게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웃풋을 살펴보면 H0 더하기 FG가 알파니까 알파 제로 요 알파도 요 F랑 G를 나눈 것처럼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 XAK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G 제로 더한 대신에 알파 제로가 들어갈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X의 두 번째 K 부분에는 이제 알파 제로 더하기 알파 1이 들어가고 마지막 K 부분에는 이제 알파 1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C의 0부터 3K-2 0부터 3K-2 요 공간에 다 채우지 않고 그 전까지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겠다는 거니까 이 알파 제로는 여기 들어가고 요 두 번째 알파 제로 알파 1은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 알파 1은 여기 들어가면서 요 두 번째 연산을 여기 두 번째 연산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얘는 이제 K부터 마지막까지 즉 F1이 인풋이고 얘는 G1이 인풋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요 K부터
en-2까지 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에 이제 알파1과 F1과 G1이 인풋이기 때문에 F1 곱하기 G1은 이제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타 제로로 바뀌게 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넣기로 했으니까 베타 제로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은 여기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베타 1은 마지막 공간인 여기 H3 더하기 베타 1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 수행했고, 여기 보시면 3에서 5까지로 되어 있는데 4, 5번째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0부터 n-k-1이라고 되어 있는데 f0에다가 요 k부터 n-1, f1을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A에는 요거랑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는 보시면은 요 G0에다가 G1을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B에는 이런 식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3에서 5까지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에서 8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을 보시면은 K멀트가 수행되는데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라추바가 자기 나누고 여기서 또 나누고 여기서 또 나누고 여기서도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A의 0부터 K-1, 원래는 F0였겠지만 위에서의 그 신합 연산 두 번 때문에 인풋이 F0 더하기 F1이 되었고, 얘는 G0 더하기 G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C, K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 부분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G 대신에 F0 더하기 F1 곱하기 G0 더하기 G1 곱한 것, 즉 R 보시면 이게 감마가 FG 대신에 들어갑니다. 실수했는데 요 멀티 XK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K멀티에 K멀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는 감마0 더하기 감마1 XK, 이렇게 앞에 F와 G를 나눈 것처럼 감마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마 제로는 요 앞부분 K에 들어가게 되고, 요 감마 1은 뒷부분 K에 들어감으로써 이 6번째 라인에 대한 연산 결과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낫을 두 번 더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F0를 이렇게 F0 더하기 F1으로 바꿔놨고, G0를 G1 더하기 G0 더하기 G1으로 바꿔놨는데, 거기를 다시 리버시블하게 바꿔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냥 앞에 해놨던 거에다가 다시 G1을 더하고, 얘도 이제 앞에 해놨던 거에 다시 F1을 더함으로써 다시 없애주고 원래 상태로 복귀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K멀티를 하는데 절반을 하면서 하니까 계속 n이 2분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n 점점 해서 n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n이 1보다 커지지 않는, n이 1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토폴리게이트 바로 곱으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재기적인 이 K멀티에서 호출을 끝냄으로써 카라추바 곱을 끝냅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요, 앞서 저희가 따라온 요 연산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카라추바 곱, 이 개수들을 똑같이 만족합니다. 요 개수들 기억을 하시고, 네, 요것들을 보면은, 요렇게 회로들을 구성함으로써 카라추바 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네, 4 곱하기 n-k의 sin합 게이트가 여기서 필요하게 되고, k는 2분의 n이니까, 뭐 만약에 n이 2면은 k는 1이 되고, 즉, 여기서 한번 k 멀티를 하는 순간 바로 n이 1이 되기 때문에 요 4번만 수행되면 되니까 4 곱하기 뭐 n이 2고 k는 2분의 n이니까 1, 4. 즉, 네, 그 의미의 4 곱하기 n-k의 sin합 게이트가 필요하고, 이제 k 곱하기 k 곱을 위한 알고리즘 2가 호출이 한 번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요이. k 곱하기 k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k 곱하기 n-k 곱을 위한 알고리즘 2가 또 호출이 한 번 되는데, 그건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요 n-k 그리고 n-k 곱을 위한 알고리즘 2 호출, 요 멀티1 xk 호출, 요 두 개도 설명하였고, 여기도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요 k 곱하기 k 하는 자기 자신 호출 한 번을 함으로써 요 k 멀티에 대한 결과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알고리즘 1이랑 2랑 3를 설명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 4, 자신들이 제안하는 모듈러 멀티플리케이션 연산 회로입니다. 네, 앞서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하는 최종 회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알고리즘 3가 이제 K 멀티에서 F 곱하기 G만 수행하는 거였고, 알고리즘 1은 이제 멀트 fx, 즉 아까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그 LUP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F랑 G랑 곱한 다음에 그 모듈러 MX까지 해주는, 그 인풋은 G였던, 그게 알고리즘 1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시프트, 그 유한체상에서 X의 K승을 곱해주는 그 K번 시프트 연산. 근데 X의 K를 곱해주고 모듈러 그 MX까지 수행해 주었던 그 앞에서 그 그림 있던 모듈러 시프트, 즉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알고리즘 2는 안 적혀 있는데 알고리즘 3에서 이제 알고리즘 2를 쓰니까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디자인인 알고리즘 4를 살펴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이 두 개의 다항식 곱을 유한체 내에서 수행하는 연산입니다. 인풋 F와 G가 있을 때 모듈러 M 해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F는 이제 A에 담기고 G는 B에 담기고 결과는 C에 담깁니다. 그래서 사전 파라미터는 카라추바 n을 2분의 n을 한 게 k로 지정되고, 유한체를 정의할 때 필요한 모듈러 mx도 사전에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LP 디컴포지션도 여기에서 아래 알고리즘에서 수행은 한다고 되지 않고 사전에 계산돼 있다 하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예제에서 했던 1 플러스 x의 k 곱하기 모듈러 mx에 대한 LP 디컴포지션을 수행하는데 뒷부분에서 사용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으로 K멀트가 사용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A가 F가 담겨있고 B는 G가 담겨있으니까 근데 또 F는 F0 더하기 F1XK G는 G1XK니까 여기는 이제 인풋으로 F1을 사용하고 B는 이제 인풋으로 G1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1과 G1을 곱하겠다 해서 C에 넣습니다. F1 G1은 또 베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은 그냥 C에 베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은 종료되고 두 번째 라인을 살펴보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요 LUPT 컴포지션을 하는데 요 E 플러스 X의 K 그리고 모듈러 MX를 요 두 번째 라인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인풋이 베타가 되고 베타에다가 1 플러스 X의 K승을 곱하고 모듈러 MX를 한 값이 요 두 번째로 담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LUPT 인컴포지션은 베타의 요 1 플러스 XK 곱하기 MX는 이미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서 넣으면 요 두 번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시나케이트를 통과시켜 주는데 요 F0에다가 F1을 더해주고 베타 0에는 이제 베타 1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A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고 B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라인을 수행합니다. K멀트 해서 요 바뀐 F0 더하기 F1과 G0 더하기 G1을 곱해줍니다. 근데 네, 그럼 곱해주면 이제 F0 더하기 F1 곱하기 G0 더하기 G1이기 때문에 감마는 이전에 이거였기 때문에 감마를 요 C에다가 더해주는 결과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감마만 더해진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로 C낫을 똑같이 해줌으로써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F0 더하기 F1을 더해서 없애주고 얘도 다시 없애줌으로써 A, B를 원상태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라인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듈러 시프트를 수행하는데 포문으로 K번 수행합니다. 즉 앞의 결과에다가 X의 K승을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의 결과에 XK를 곱한 XK 곱하기 감마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XK 곱하기 감마가 되고 얘는 이제 XK 곱하기 1 플러스 XK의 베타가 수행된 결과가 요 포문 8, 9번 라인을 따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이제 이 C 저희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똑같이 멀티 1 플러스 X의 K를 하는데 이건 리버스로 연산을 합니다. 즉 그냥 1 플러스 XK의 인버스 1을 사전 C 값에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따라가시면 알다시피 요거 전부에다가 1 플러스 XK 인버스 1을 곱한 형태로 열 번째 라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F0와 G0를 곱한 것을 C에다가 또 더합니다. F0, G0는 알파이기 때문에 11번째 라인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라인을 보면은 앞서 멀티 플러스 XK를 이제 인버스가 아니라 이거는 정성적으로 곱해줘서 보시면은
알파에다가는 1 플러스 x의 k승이 곱해진 게 나오고, 요 부분은 이제 인버스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얘는 얘만 살아남아서 이 부분. 즉 마지막으로 최종 12번째까지 거치면은 다음과 같은 한 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최종 결과와 똑같은 식입니다. 앞에서 이게 모듈 K멀트에 대한 코에피션트였고, 그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는 추가된 모듈러 mx까지 추가된 값을 얻을 수 모듈러 m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알고리즘 4로 인해서 f 곱하기 g 그리고 모듈러 m을 수행하는 최종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고리즘 3도 f 곱하기 g고, 알고리즘 4도 어떻게 보면 f 곱하기 g에다가 모듈러 m을 적용한 건데, 이 논문에서는 그 3보다는 4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시나케이트가 요 4에서 덜 쓰인다 해가지고 4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카라추바곱에 대한 최종 디자인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알고리즘 1, 2, 3가 사용되고 뭐 모드 시프트도 사용된다. 이 4개를 통해서 알고리즘 4를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도 결과를 살펴보면은 알고리즘 3가 K멀티였는데 이게 3번 호출됩니다. 2번이 이제 K 곱하기 K에 대한 것에서 쓰이고, 보시면은 여기 K 곱하기 K, 얘도 K 곱하기 K가 쓰이고, 한 번은 n- 곱하기 n-k, 여기 n- 곱하기 n-k, 즉 이렇게 3번 알고리즘 3가 호출되고, 그리고 알고리즘 1은 3번 호출됩니다. 한 번은 역으로 호출되는데, 알고리즘 1은 요 요거 모듈러를 해주는 요 부분이었고, 한 번 리버스로 한다 했는데 요 부분 한 번 리버스, 그리고 정상적으로 2번 수행돼서 3번 호출됩니다. 그리고 모듈러 시프트는 요 포문을 통해서 K번 호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곱하기 n-k, 즉 이 부분 시나게이트 이만큼 호출된다고 써있으므로 모든 라인에 대한 호출이 여기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이 중에 절반은 한 번에 수행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4까지 살펴보았고, 설명이 꽤나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또 표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